갈릴레이.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물리학자, 수학자. 피사에서 태어났다. 피렌체의 시민계급 출신이다. 성과 이름이 비슷한 이유는 장남에게는 성을 겹쳐 쓰는 토스카나 지방의 풍습 때문이다. 1579년 피렌체 교회의 바론브로사 수도원 부속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마치고 1581년 피사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였는데 이 무렵 우연히 성당에 걸려있는 램프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1584년 피사대학을 중퇴하고 피렌체에 있던 가족과 합류하였다. 이곳에서 아버지 친구이자 토스카나 궁정수학자인 오스틸리오 리치에게 수학과 과학을 배우면서 대단한 흥미를 느꼈다. 이때 습작으로 쓴 논문이 인정을 받아 1592년 피사대학의 수학 강사가 되었고 같은 해 베네치아의 파도바 대학으로 옮겼다. 파도바 대학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과 천동설을 주장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가르치는 한편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리치에게 배운 응용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간단한 군사기술 입문 천구론 또는 우주지 축성론 기계학은 이 시기의 저서이다. 베네치아의 여성과 결혼하여 일남 이녀를 두었으며 파오로 사르피 같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 귀족 등과 친교를 맺었다. 1604년의 가속도 운동에 관해서에서 발표한 근대적인 관성법칙의 개념도 이미 그 전에 사르피에게 보낸 서한에 나타나 있다. 1609년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 망원경을 만들어 여러 천체에 대하여 획기적인 관측을 하였다. 예를 들면 당시에는 완전한 구로 믿었던 달에 산과 계곡이 있다는 것,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하였는데 목성도 그것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1610년에 이러한 관측 결과를 별세계의 보고로 발표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해에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서 토스카나 대공인 메디치가의 전속학자가 되었다. 그 후로도 천문 관측을 계속하여 1612에서 1613년의 태양 흑점 발견자의 명예와 그 실체의 구명을 둘러싸고 예소의 수도사인 크리스토퍼 샤이너와 논쟁을 벌여 그 내용을 태양 흑점에 관한 서한에서 발표하였다. 이 무렵부터 갈릴레이는 자신의 천문 관측 결과에 의거하여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한 믿음을 굳히는데 이것이 로마 교황청의 반발을 사기 시작하였다. 성서와 지동설과의 모순성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대공의 어머니에게 편지 형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써보냈는데 이로 말미암아 로마의 이단 신문소로부터 직접 소환되지는 않았지만 재판이 열려 앞으로 지동설은 일체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1618년에 세계의 혜성이 나타나자 그 본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심한 논쟁에 휘말리는데 그 경과를 황금계량자라는 책으로 1623년에 발표하였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지동설과 천동설의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천동설을 주장하는 측의 방법적인 오류를 예리하게 지적하였으며 우주는 수학문자로 쓰인 책이라는 유명한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수량적인 자연과학관을 대담하게 내세웠다. 그 후 수건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이대 세계 체계에 관한 대화되어 원하고 4%I2 메시미 시스템이 될 만도 톨레메이코 이 코퍼니케언의 지필에 힘써 제1차 재판의 경고에 저촉되지 않는 형식으로 지동설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이 책은 1632년 2월에 발간되었지만 7월에 교황청에 의해 금서 목록에 올랐으며 갈릴레이는 로마의 이단 신문소의 명령으로 1633년 1월에 로마로 소환되었다. 4월부터 신문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신문을 받고 몇 가지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자인하였다. 그러나 갈릴레이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신문소 당국이 증거로 제시한 서류 중 몇 가지는 그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6월에 판결이 내려졌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 앞으로는 절대로 이단 행위를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그 뒤 갈릴레이는 피렌체 교회의 알체토리에 있는 옛집으로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장녀와 시력마저 잃었지만 마지막 대작인 두 개의 신과학에 관한 수학적 논증과 증명 디스코시 이 디먼스트레이지언이 매세메티치 인토노 에이 듀 오브 사이엔즈 어테넨티 엘러 메케니커의 저술에 힘썼으며 일단 정리되자 신교국인 네덜란드에서 출판하였다. 이어 소편 치필에 작수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죽은 후에는 공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으므로 묘소를 마련하는 일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만년에는 스승의 전기를 쓴 V. 비비아니와 기압계에 그 이름을 남긴 물리학자 토리첼리의 두 제자가 그의 신변에 있었다. 갈릴레이의 생애는 르네상스기와 근대화의 과도기에 해당되며 구시대적인 것과 새로운 것이 그의 생활이나 과학 속에도 공존하고 있었다. 천문학에서는 지동설을 취하면서도 케플러의 업적은 전혀 이해하지 않았고 물리학에서의 관성법칙을 발견했지만 이것의 정식화는 데카르트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자유가 주어지는 파도바대학을 떠나 봉건제후의 전속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인간다운 면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 뛰어난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